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악재는 노출됐고 우려감은 연장됐습니다. 일단 우리 주식시장은 기술적인 반등에 주력하면서 중국 주식시장의 반응 그리고 환율, 외국인 수급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은 계속 이어질 것이고 또 미중 무역전쟁도 어떤 반전의 고리를 잡게 될지 아직은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기에는 이른 상황인데요. 판이 깨진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정치권은 밀당을 이어갈 것이고 이에 따라서 우리 주식시장은 멀미가 나는 순간을 계속 겪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 멀미는 올 한 해 남은 기간 동안 계속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불확실성이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요. 11월 6일 미국의 중간선거를 다시 한번 D-Day로 잡으면서 좀 더 지켜보면서 변동성과 바닥 잡기에 주식시장 투자자들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주였죠. 7월 6일 바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포문을 열게 되었고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의 베트남식 발전 모델을 제시했지만 북한 쪽에서 별다른 소득 없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 그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이러한 글로벌적인 정세에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는 구간인데요. 오늘 남북경협주는 급락세를 타고 있죠. 오늘 11월 미국 중간선거 때까지 어쩌면 어떠한 타협도 없이 G2의 갈등이 가속화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안에 무역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며 내년까지 이러한 갈등 국면이 계속 지루하게 반복될 수 있겠다. 또 무역 외 다른 분야로 미국과 중국의 대치 상황이 확전될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달에 미국에서는 중국 자본의 미국 기업 투자 시 심사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고 또 중국의 유학생 비자 제한까지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돈, 중국의 학생 모두 지금은 조금은 제한시키겠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무역 전쟁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지표들을 확인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현재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미국의 최대 무역 적자 상대국인 중국을 중심으로 통상 압박이 가해지면서 보시다시피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약세를 가파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국내 주식시장 환율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중국 소비와 관련돼 있는 모멘텀 주식들의 급격한 하락세를 가져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지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지표는 중국 제조업 PMI입니다. 지난 6월 중국의 제조업 PMI 가운데 수출 주문 항목이 급락하게 되면서 보시다시피 50 아래를 밑돌고 있는 지표를 확인했죠. 49.8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무역 분쟁의 여파로 인해서 중국의 수출 주문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표 보겠습니다. 바로 비철금속과 대두 가격인데요.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비철금속의 가격 지수가 6월 7일을 기점으로 해서 하락세를 띠고 있고요. 또 빨간 선 보시는 대두 가격 역시도 현재 5월 28일 이후로 하락세를 급격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대두 가격은 2015년 이후 평균 가격이 9.5달러 선이었는데 이 선을 빠르게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관련주, 대두를 도입하는 그러한 기업들의 주가에 반사 이익을 안겨주고 있기도 한데요. 먼저 포문을 연 미국 측에서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할지 주식시장에서는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 오늘 제시한 전망을 함께 보시죠. 미국이 1차 관세 부과 시행을 발표했는데 이날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25%의 고율 관세에 대해서 중국의 340억 달러 수입 품목에 대해서 10월 9일까지 예외 적용 신청서를 받겠다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었고요. 따라서 본격적인 무역 전쟁으로 이어지면서 무역 보복이 악순환되고 이것이 경기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서 단임에 그치는 그러한 트럼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 과정을 놓고 봤을 때도 그동안 강력한 반발이 있거나 또 현실성이 없는 정책 같은 경우는 타협을 하거나 답보 상태에 놓아두면서 시간 끌기 작전에 들어갔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속성상은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만 극단적인 상황보다는 플랜 B를 모색할 가능성이 더 크겠다라고 이 하이투자증권에서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미국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개선시키고 그리고 또 미국 내의 제조업의 경제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경기 호조세를 계속 지속하면서 따라서 결과적으로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 승리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G2의 무역 장벽과 또 앞서 말씀드렸던 북한의 비핵화의 불확실성은 사실 모두 각국 경제나 세계 경기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이미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인 이슈고 또 협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밀당이 좀 더 이어질 것이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시각이 지금 조금 더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자칫 잘못하면 경기 침체나 또 정치적인 실패로 이끌어질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조심스럽고 윈윈할 수 있는 결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여전히 시장에 변하지 않는 중론입니다. 자, 미국, 중국, 북한의 현명한 대응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음은 펀더멘털과 센티멘털의 바닥 국면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옵션 만기일이 포함된 이번 7월 둘째 주 이러한 바닥 국면에서 시장이 바닥 잡기에 제대로 나서줄 수 있을지 주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트레일링 PBR 1배 환산 코스피는 2300 지수고요. 그리고 코스피 일봉 기준 피보나치 61.8%의 되돌림 구간이 바로 센티멘탈의 바닥권이라고 하는데요. 지수는 2200포인트입니다. PBR 1배 수준의 주가가 놓여 있는 것은 2008 금융위기 이후 4번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이 PBR 1배 수준에서 보다 강력한 주가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지금부터 잘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하시죠. 오상혁 아나운서입니다.